영화는 잭과 그레이라는 두 형제로 시작하는데 그들은 다음 주를 이모 클레어와 함께 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어 설레고 있었습니다. 여행은 공룡 공원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공항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머니인 캐런은 잭에게 남동생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잭과 그레이는 배를 타고 이슬라 누블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공룡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섬에 도착한 후 클레어의 비서인 자라라는 여성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라는 VIP 티켓을 주면서 줄을 서지 않고도 공룡 공원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 클레어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방문객들이 공원에 있는 공룡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만족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종류의 공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룡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성공하여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새로운 공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룡은 완전히 자라면 키가 15m에 달할 텐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더 클 것입니다. 클레어는 회의를 마치고 조카인 잭과 그레이를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7년 만에 처음 만납니다. 그들이 만나는 곳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물 크기의 공룡 모형과 진짜 뼈가 있습니다. 클레어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자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지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레이는 일주일 내내 이모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화가 납니다. 클레어는 내일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지낼 것을 약속합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클레어는 공룡과 방문객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있는 통제실로 향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공원 주인인 사이먼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미누스 렉스가 사는 패독 7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시몬은 새로운 공룡을 보고 싶어 했고 공룡 공원은 이 웅장한 생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인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겸손을 퍼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오만함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클레르는 인도미누스 렉스가 공원에 있는 다른 공룡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먹이를 얻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직원의 손을 먹으려고도 했습니다. 시몬은 창문 중 하나에 금이 간 것을 알아차리고 클레르는 공룡이 유리창을 깨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룡을 처음 보았을 때 시몬은 놀랐고 클레르는 공룡에게 형제가 있었지만 형제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시몬은 클레르에게 오웬이라는 미 해군 장교가 공원에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오원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는 레퍼터스라는 작은 공룡 무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오웬이 멈추라고 명령할 때까지 돼지를 쫓던 블루라는 공룡도 포함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룡들은 그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합니다. 오웬은 공룡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먹이를 줍니다. 훈련 세션이 끝난 후 호스킨스라는 남자가 나타나 공룡을 전쟁에 사용하자고 오웬에게 제안하지만 오웬은 랩터가 야생동물이라고 주장하며 그 생각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생각에 대해 논쟁하고 호스킨스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동시에 돼지 한 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하여 공원을 달려갑니다. 직원이 돼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공룡 블루가 그 뒤를 쫓습니다. 직원은 4마리의 랩터에게 거의 죽을 뻔하지만 오웬이 개입하여 공룡들을 진정시키고 직원은 마지막 순간에 탈출합니다. 오웬은 베리에게 문을 빨리 닫으라고 지시하고 그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탈출합니다. 다행히도 오웬이 공룡을 훈련시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오웬은 우리에 빠진 직원에게 공룡 우리의 등을 돌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공원의 다른 곳에서 그레이는 아이들이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행복해했고 잭은 지루해서 자렉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라가 주위가 산만해진 것을 이용해 도망가고 그레이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나오는 쇼를 보러 갔는데 그레이는 공룡이 염소를 먹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클레어는 오웬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실험실에서 만든 새로운 공룡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오웬은 왜 그가 필요한지 묻는다. 클레어는 오웬이 랩터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미누스 렉스가 쇼에 선보이기 전에 기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오웬은 화가 나서 공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래서 우리 사이에 두 번째 데이트가 없었던 거야. 존중이 없었으니까 라고 말한다. 클레어는 조금 짜증이 나서 어차피 난 두 번째 데이트를 원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한다. 긴 논쟁 끝에 클레어는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오웬에게 셔츠를 갈아입으라고 요청한다. 인도미누스 렉스는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형제들은 공원에서 시간을 즐기며 섬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제 그들은 모사사우루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동물을 보기 위해 관람석에 앉아 있다. 이 생물을 수면 위로 불러내기 위해 상어를 미끼로 사용한다. 몇 초 후 그 생물이 나타나 상어를 잡아먹고 물이 관중들에게 튄다. 쇼가 끝난 후 관중들은 물속의 모사사우루스를 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는 다시 11번 패독으로 돌아오는데 클레어는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타나도록 직원에게 먹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오웬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오웬은 그들이 공룡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놀라며 외로움 속에서 자란 공룡은 보통 성격이 나빠지지만 네 마리로 함께 자라 형제처럼 살아간 랩터들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또한 오웬은 그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반면 인도미누스 렉스는 음식을 내려주는 기계와의 관계밖에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공룡이 나타나도록 먹이를 제공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공룡이 나타나지 않는다. 클레어는 열신호를 사용해 공룡을 찾으려 하지만 카메라는 찾을 수 없다. 오웬은 벽에 남은 공룡의 발톱 자국을 보고 둘 다 공룡이 탈출했다고 생각한다. 클레어는 인도미누스의 등에 추적 장치가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공룡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통제실로 달려간다. 가는 도중에 로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미누스의 위치 좌표를 요청한다. 한편 오웬과 2명의 공원 직원이 벽의 발톱 자국을 확인하러 정글로 들어가고 공룡이 12m 벽을 타고 탈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추적 장치를 확인했을 때 로우리는 인도미누스가 아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팀에게 정글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통제실에 비비하는 오웬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글을 즉시 떠나라고 연락을 시도한다. 그들이 탈출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인도미누스가 나타나 그들을 멈추고 추격을 시작한다. 첫 번째 희생자를 잡아먹고 두 번째 직원은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한다. 통제팀은 인도미누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닫으라고 명령한다. 문이 닫히려 했지만 오웬은 마지막 순간에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 공룡은 문을 부수고 정글에서 탈출한다. 오웬은 차 밑에 숨고 다른 직원은 다른 차 뒤에 숨으려 하지만 인도미누스는 냄새로 그를 찾아낸다. 인도미누스는 차를 부수고 직원을 잡아먹는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오웬은 가스 호스를 자르고 자신의 몸에 가솔린을 부어 공룡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감춘다. 다행히 그의 계획이 성공하고 공룡은 그를 냄새로 찾지 못하고 떠난다. 클레어는 통제실에 도착해 공룡을 포획하기 위한 전문팀을 파견한다. 베리는 공룡이 탈출했다는 경고를 받고 그와 함께 있던 호스킨스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이 상황을 랩터들을 테스트할 기회로 본다. 방문객들이 친근한 공룡 앞에서 보트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전문팀이 인도미누스를 포획하러 가고 있었어요. 오웬은 화가 난 채 통제실에 도착해 클레어에게 공룡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발톱으로 벽을 긁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인간이 공룡이 탈출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죠. 클레어는 그를 진정시키며 그냥 동물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매우 영리한 동물이라 섬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는 카메라를 통해 공룡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은 일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이먼은 이 공룡에 2,600만 달러를 투자했으니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웬은 강력한 무기가 없는 병사들은 죽을 것이니 임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의 요청은 거절당하고 임무는 계속됩니다. 병사 중 한 명이 땅바닥에서 추적 장치가 달린 고기,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도미누스가 추적 장치의 위치를 알아내어 제거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도미너스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병사들을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병사들은 전기봉으로 공격했지만 인도미누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룡은 더 화를 내고 모든 병사들이 차례로 죽어갑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을 지켜보고 직원들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웬은 클레어에게 인도미누스 렉스는 살육의 신이며 움직이는 생명체는 모두 죽일 것이라며 방문객들을 섬에서 대피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클레어는 오웬의 말을 듣게 되면 공원이 문을 닫고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오웬은 이 공룡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클레어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이 재난을 처리하도록 하기로 결심합니다. 클레어는 섬의 북쪽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방문객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사이먼은 공룡을 만든 연구실로 가서 연구
책임자인 헨리에게 이 무시무시한 공룡을 만든 책임이 있으니 인도미누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져가라고 명령해요. 헨리는 크고 거대하며 무서운 공룡을 원했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따라 이 공룡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양의 동물을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잭과 그레이는 자라와 함께 있지 않아 공원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원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러 가는데 자동차의 유리는 매우 튼튼해서 총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차량의 책임자가 전화를 받고 투어를 중단하고 방문객들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잭과 그레이가 이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려 공원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잭은 그레이를 설득해 투어를 마치고 공룡들 사이에서 여행을 즐기기로 합니다. 클레어는 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데리고 즉시 호텔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잭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호텔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잭은 이를 거절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신호가 끊기고 클레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클레어는 로워리에게 공룡 계곡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로워리는 아이들을 찾아냅니다. 클레어는 비비안에게 경비병을 보내 아이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지만 문제는 모든 경비병이 인도미너스를 잡느라 바빠서 경비병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어는 아이들을 구하러 직접 가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오웬을 만나 조카들을 구하러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잭은 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열린 문을 발견합니다. 문이 파괴되어 공룡이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레이는 반대했지만 잭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잭에게 돌아와 클레어의 말을 들으라고 설득하지만 잭은 고집을 부리며 계속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갑자기 안킬로사우루스라는 공룡 4마리를 만나고 곧이어 인도미누스 렉스가 뒤에서 나타나 4공룡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동안 아이들이 탄 자동차를 다리로 걷어찹니다. 잭은 움직여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계속 발에 차이고 있어요. 인도미누스는 다른 공룡의 껍질이 두껍고 질겨서 이길 수 없었고 결국 공룡을 뒤집어 머리를 먹어치웠어요. 아이들은 차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차 안에서 겁에 질려 있어요. 클레어는 잭에게 전화를 걸지만 잭은 차가 거꾸로 뒤집혀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미너스가 차량에 접근해 공격합니다. 유리를 깨고 차량을 먹으려 하지만 공룡의 입이 크지 않아 실패합니다. 공룡은 이빨로 차량을 부수고 입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쳐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잭과 그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서 내립니다. 두 사람은 폭포 가장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헤엄쳐 안전한 곳으로 향합니다. 클레어와 오웬은 공룡 계곡에 도착하여 수십 마리의 공룡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는 심하게 부상을 입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파토사우루스도 있었습니다. 오웬은 그것의 마지막 순간을 달래려고 하고 클레어는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클레어가 공룡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그녀는 공룡들도 다른 생명체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웬은 인도미누스가 공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공룡들과 달리 그저 재미로 공룡들을 죽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계곡 안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발견합니다. 클레어는 잭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으며 그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웬은 땅에 남은 발자국을 보고 그들이 물에 뛰어들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한편 아이들은 희생자 중 한 명의 모자를 발견합니다. 잭은 낡고 파손된 차를 보고 그들이 오래된 쥬라기 공원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 여러 대의 고장난 차를 발견하고 잭은 그중 하나를 수리합니다. 그들은 차에 타고 떠납니다. 제어실에서 사이먼은 인도미누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것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방문객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호스킨스에게 질문을 던졌고 호스킨스는 자신이 수년간 랩터들을 연구해왔다고 말하며 랩터들이 인도미누스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이먼은 섬에 랩터들을 풀어놓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미누스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오웬과
클레어는 오래된 쥬라기 공원에 도착하여 아이들의 셔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웬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차를 시동 걸려고 하지만 갑자기 인도미누스가 나타나 차량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룡이 다시 나타나 지붕을 부수고 두 사람은 급히 도망칩니다. 동시에 사이먼의 헬리콥터가 도착하고 비비안은 그들에게 인도미누스의 위치를 알립니다. 사이먼은 공격을 허가하고 군인이 공룡을 겨냥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를 조금 내립니다. 그러나 총격전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인도미누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프테라노돈의 울타리를 부수며 많은 프테라노돈들이 풀려납니다. 그 생물들은 날아가며 사이먼의 헬리콥터를 손상시키고 헬리콥터는 공원 안으로 추락해 폭발하며 탑승자 모두가 사망합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정글로 들어가 프테라노돈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고 아이들은 문을 지나 거의 공원을 나가려 합니다. 그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프테라노돈을 보고 속도를 높여 도망칩니다. 잘하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어 카메라에서 아이들이 공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잘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고 그녀와 오웬은 비치 버기를 타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프테라노돈이 방문객들에게 도착하자 큰 학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프테라노돈은 평생 처음으로 인간을 보고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기며 눈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보통의 공룡들까지도 공격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오웬과 클레어가 도착합니다. 한편 자라는 아이들을 찾아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그녀는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프테라노돈들이 그녀를 공격해 물에 빠뜨리고 프테라노돈들은 그녀를 뒤쫓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를 붙잡지만 프테라노돈과 자라는 모사사우루스에게 먹히며 죽습니다. 군인들은 가능한 많은 생물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클레어는 소리쳐 조카들을 부르고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프테라노돈이 그들을 쫓고 있었고 프테라노돈이 그들에게 닿기 직전에 군인들이 총을 쏩니다. 동시에 오웬도 프테라노돈에게 공격을 받지만 클레어가 그를 도와 그 생물을 오웬의 총으로 죽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클레어는 조카들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한편 호스킨스는 제어실에 들어가 사이먼이 없는 틈을 타 상황을 장악합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이전 팀을 교체하고 자신의 팀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로리는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호스킨스가 임무에서 랩터들을 사용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웬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들은 신속히 랩터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호스킨스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웬은 그를 얼굴에 주먹질하며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호스킨스는 그에게 이 임무는 너와 함께 하든 아니든 진행될 것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웬은 생각 끝에 임무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랩터들이 그를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이 방법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랩터들이 한 번에 인도미누스를 공격하게 하고 이후 군인들이 인도미누스에게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웬은 어떤 상황에서도 랩터들에게 총을 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클레어는 조카들에게 트럭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습니다. 오웬은 랩터들에게 추적 장치가 부착된 고기 조각을 맡긴 후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랩터들은 즉시 출발하고 오웬과 몇몇 군인들이 그들을 뒤따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랩터들이 특정 지점에 도착했을 때 멈추고 오웬은 팀에게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군인들은 총을 쏠 준비를 합니다. 인도미누스가 나타나지만 랩터들은 그것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오웬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인도미누스가 랩터의 유전자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랩터들은 팀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호스킨스는 즉시 인도미누스를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인도미누스에게 총을 쏘지만 공룡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도망칩니다. 이제 팀은 그들의 적이 된 랩터들과 싸워야 합니다. 오웬은 랩터들 중 한 마리와 소통하려 하지만 다른 군인이 그에게 수류탄을 던져 공룡을 폭파시킵니다. 군인들은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도망치며 오웬과 베리를 정글에 남겨둡니다. 베리는 나무 줄기 안에 숨지만 랩터가 그를 발견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오웬은 랩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랩터를 유인하고
랩터는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카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죽어가는 군인이 나타나 피로 범벅된 손을 트럭에 얹습니다. 클레어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군인은 즉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트럭에 타려고 하지만 랩터가 나타나 그를 죽입니다. 또 다른 랩터가 나타나 트럭의 유리를 깨려고 하지만 클레어는 그것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랩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추격합니다. 클레어는 영리하게 한 마리를 물리치지만 블루는 여전히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트럭에서 테이저건을 발견하고 그와 잭은 블루를 감전시켜 도망칠 시간을 벌어냅니다. 오웬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클레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제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떠나고 싶어 하고 비비안은 로우리에게 그들을 섬 밖으로 데려갈 구명 보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우리는 섬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남아있겠다고 하며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 후 오웬, 클레어, 그리고 아이들은 테스트 센터에 도착하여 숨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험실에 들어가자 호스킨스와 그의 팀이 인도미누스 렉스 연구를 가져가 실험에 사용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클레어가 헨리에 대해 묻자 그는 헨리가 자신의 팀의 일원이며 인도미누스의 유전자를 사용해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국가의 군사 기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랩터가 나타나 호스킨스를 물어뜯습니다. 오웬과 그의 팀은 도망가기 시작하지만 랩터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도망치는 동안 시각 모델이 활성화되어 랩터가 산만해지고 그들은 더 많은 탈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두 마리의 랩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웬은 블루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쌓아온 유대를 상기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오웬의 마지막 생존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도미누스 렉스가 나타나 랩터들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블루는 오웬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인도미누스가 발로 블루를 쳐서 날려버리고 나머지 두 마리의 랩터가 힘을 합쳐 인도미누스를 공격합니다. 오웬도 합류하여 인도미누스에게 총을 쏩니다. 그러자 클레어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인도미누스는 랩터들을 물리치고 오웬을 죽이려 하지만 오웬은 도망쳐 아이들과 함께 숨습니다. 인도미누스는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동시에 클레어는 로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해독구를 열라고 명령합니다. 로우리는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고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자 클레어는 빨간 신호탄을 사용해 안에 있는 공룡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그러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나타나 클레어를 쫓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빨간 신호탄을 인도미누스에게 던져둘 사이에 싸움을 유도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공격을 시작하고 파괴적인 전투가 벌어지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더 약한 쪽이 되어 땅에 쓰러지고 패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블루가 나타나 티라노사우루스와 힘을 합쳐 인도미누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클레어와 그 일행은 거대한 생명체들의 싸움 속에서 생존하려고 애씁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블루는 인도미누스를 물가 끝으로 밀어냅니다. 몇 초 후 모사사우루스가 나타나 인도미누스를 목덜미로 물어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인도미누스는 강력한 공룡이었지만 물속에서 모사사우루스를 상대로는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티라노사우루스는 블루와 인간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기로 결심합니다. 블루는 오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섬을 떠났고 그들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가 나타났고 클레어는 그녀의 여동생을 껴안으며 그녀를 보게 되어 기뻐했다. 그 후 클레어는 그들을 남겨두고 오웬과 대화를 나누러 갔다.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장애물 뒤에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편 이슬라 누블라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여전히 자유로웠다. 이제 그가 섬의 왕이 되었는가? 아니면 인간이 다시 돌아와 섬을 통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건이 이슬라 누블라에서 일어난 재앙 후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그 장소로 돌아와 물속에 잠겨 죽은 인도미누스 렉스의 DNA 샘플을 수집하기로 했다. 실제로 임무는 실행되었고 2명의 과학자가 내려가 잠수한 공룡의 유해에 도달했다. 그들은 골격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그것을 지상으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모사사우루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확실히 죽었다고 확신했다. 임무에 참여한 한 팀원은 그의 동료가 안전하게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에 있었고 그들이 늦어지자 그는 무정의로 그들과 연락하려 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다.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앞에 나타나 그를 쫓기 시작했다. 헬리콥터에 있던 나머지 팀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다행히 지상에 있던 동료는 사다리에 도달했고 그들이 땅에서 이륙하자마자 티라노사우루스가 헬리콥터 사다리를 잡고 힘껏 당기고 있었다.
그들은 사다리를 자르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료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다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때문에 중간에서 끊겼고 그들의 동료는 사다리에 매달리는데 성공했다. 티라노사우루스에서 벗어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순간 모사사우루스가 물에서 뛰쳐나와 여전히 밧줄을 잡고 있던 그들의 동료를 먹어버렸다. 그의 팀원들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인도미누스 렉스 샘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뉴스는 이슬라 누블라에서 화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방송인들은 화산이 다시 활동 중이며 곧 폭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화산이 며칠 내로 폭발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다시 한번 모든 공룡들을 말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공룡들은 다른 멸종 위기 동물들처럼 인간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화산이 인간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고 다시는 공룡이 복제되지 않은 시대로 역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이 공룡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구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우리의 여주인공 클레어가 등장한다. 클레어는 공룡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였고 그녀와 그녀의 팀은 공룡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 정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공룡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섬에서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초 후 클레어는 사업가 로크우드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로크우드는 공룡에 집착했고 그는 공룡을 구하기 위해 클레어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클레어는 로크우드의 저택에 갔고 마일스라는 남자를 만났다. 마일스는 로크우드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클레어에게 저택을 안내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룡 골격과 화석으로 가득 찬 방을 보여주었고 로크우드와 그의 친구 존이 저택 아래에 실험실을 세웠으며 그곳에서 최초의 공룡 DNA를 추출했다고 말했다. 마일스는 클레어에게 로크우드가 구입한 땅의 설계를 보여주었고 그곳이 모든 면에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룡을 그곳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로크우드가 들어와 클레어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의 친구 존과 자신이 가진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룡들이 우리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구입했다. 그는 클레어가 공룡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로크우드가 클레어와 대화를 마친 후 그는 병이 있어 쉬러 들어갔고 마일스는 클레어와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는 그녀에게 임무를 도와줄 팀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섬에 추적 시스템이 있어 공룡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블루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공룡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생물이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작은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마일스는 클레어에게 블루와 소통하고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오웬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클레어는 첫 비행기를 타고 오웬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과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대화에서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오웬은 마일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왜 그에게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공룡을 구하기 위해 다시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을 것이며 블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도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 클레어는 오웬이 한 말을 듣자마자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와 싸우고 떠났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오웬은 어린 시절 블루와 그의 형제 자매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그녀의 팀과 함께 비행기로 향했고 오웬이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블루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오웬을 그녀의 팀 지아와 프랭클린에게 소개했습니다. 팀이 공룡섬에 도착하자 그들은 전체 임무를 담당하는 켄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지아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알아낸 후 그녀는 타고 있던 장갑차에서 재빨리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아가 그 크기의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처음 가까이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공룡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지아는 실제 공룡을 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팀은 여정을 계속했고 클레어는 그들을 통제실로 데려가 공룡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분 만에 클레어는 블루의 위치를 찾아냈고 지아는 오웬과 구조팀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블루를 포획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팀이 블루의 위치에 도착하자
오웬은 켄의 팀에게 블루에게 마취총을 쏘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루는 처음 오웬을 보았을 때 공격하려 했지만 그를 알아보고 결국 진정했습니다. 그 순간 켄은 상황을 이용해 블루에게 첫 번째 마취총을 발사했습니다. 켄의 팀 전체가 나타났고 블루는 위협을 느껴 켄의 팀원 중 한 명을 공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블루의 배를 쏘았습니다. 오웬은 매우 화가 나서 켄을 공격하려 했지만 켄은 그의 가슴에 마취총을 쏘아 오웬을 쓰러뜨렸습니다. 지아는 오웬을 도우려 했고 켄에게 블루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실 켄은 매우 기만적인 사람으로 블루를 포획하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웬의 도움을 구했고 이제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자 지아만 데려가 블루를 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오웬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지아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클레어와 프랭클린은 통제실에서 공룡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켄의 팀이 그들을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한편 섬에 화산이 폭발했고 용암이 방으로 다가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오웬에게로 돌아가며 그가 땅에 쓰러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몇 초 후 초식 공룡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용암이 가까워지자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웬은 모든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치명적인 고군분투 끝에 그는 마취제의 남은 효과를 떨쳐내고 용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클레어와 프랭클린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문을 다시 열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야생 공룡이 정문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공룡과 방을 삼키는 용암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비상구를 발견하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고 프랭클린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불행히도 비상구 문은 잠겨 있었고 공룡이 프랭클린의 다리를 물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클레어가 문을 열었고 그녀와 프랭클린은 탈출했습니다. 클레어와 프랭클린은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오웬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뒤를 따라 화산 폭발을 피해 도망치는 많은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클레어와 프랭클린은 오웬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한 충격 방지 소재로 만들어진 구형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불행히도 차량에는 좌석이 2개뿐이어서 클레어와 프랭클린이 탑승했고 오웬은 밖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2마리의 공룡이 나타나 싸우기 시작했지만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나 자신의 방식으로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클레어와 프랭클린은 차량을 타고 빠르게 도망쳤고 오웬은 그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산 폭발이 더욱 강해졌고 그들은 섬 끝에 도착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클레어와 프랭클린이 탄 차량은 충격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고 해치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확실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지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오웬이 나타나 그의 칼을 사용해 차량 문을 열어 클레어와 프랭클린을 익사해서 구했습니다. 그들이 셋이서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오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고 마일즈가 공룡을 구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 동시에 오웬은 헬리콥터가 공룡들을 배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배 위에서는 켄이 마취된 공룡들을 이용하고 있었고 각종의 이빨을 뽑아 자신의 컬렉션을 완성하고 있었다. 일종의 기념품 같은 것이었다. 화산재가 섬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고 켄과 그의 일행은 섬을 떠나고 있었다. 그 순간 오웬, 클레어, 프랭클린은 켄의 차를 이용해 셋이서 타고 떠났다. 빈 디젤 영화에서처럼 액션 가득한 장면으로 마지막 순간에 배에 도착해 섬을 탈출했다. 그들은 모두 공룡들이 화산재에 의해 죽어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후 우리는 마일즈와 제너라는 사람이 로구드의 저택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제너는 섬에서 공룡을 납치한 장본인으로 공룡을 경매에서 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로구드의 손녀인 메이지가 그들의 대화와 거래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일즈는 제너를 지하실에 있는 연구실로 데려가 그에게 자신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최신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인도미누스의 DNA로 새로운 공룡을 만들 계획이었다. 오웬의 연구 덕분에 유전적으로 수정된 새로운 공룡들은 인간의 명령을 들을 수 있고 레이저 광선을 목표물에 비추면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 공룡들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종을 인도랩터라고 이름 지었다. 메이지가 무기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할아버지 로구드에게 달려가 마일즈와 제너의 거래 내용을 모두 전했다. 하지만 로구드는 마일즈가 공룡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메이지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공룡이 있는 배로 이동하고 클레어, 오웬, 프랭클린이 지아와 블루에게 도착한 장면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지아는 그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블루는 배에 맞은 총알로 인해 여전히 출혈이 심했고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다. 지아는 블루가 잃은
부족한 피를 보충하기 위해 혈액이 필요했다. 오웬과 클레어가 배 안의 공룡들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티렉스의 혈액만이 블루와 호환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그들에게 재앙이었다. 왜냐하면 티렉스는 육식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과 클레어는 블루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티렉스의 우리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공룡은 여전히 마취된 상태였지만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었다. 클레어는 티렉스에게 주사를 놓고 혈액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기 전에 티렉스는 부분적으로 깨어났다. 클레어는 우리 위로 올라가 자신을 구했고 문을 열어 오웬이 티렉스에게 먹히기 전에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웬은 마지막 순간에 혈액 주머니를 들고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오웬과 클레어는 지아에게 급히 달려가 혈액 주머니를 건네주었고 지아는 수술을 진행해 블루의 몸에서 총알을 제거하고 출혈을 멈추게 했다. 블루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우리는 다시 로구드의 저택으로 돌아가고 메이지가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오웬이 공룡을 훈련하는 영상을 보고 매우 감동받았다. 메이지는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재빨리 숨었다. 잠시 후 헨리 박사와 마일즈가 들어왔고 헨리는 블루의 부상 문제로 마일즈와 다투고 있었다. 왜냐하면 블루의 DNA가 복종하는 인도랩터를 만드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인도랩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불안정했다. 메이지는 마일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연구실 안에서 계속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알지 못한 채로 이름 모를 공룡의 우리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 공룡은 우리에서 발톱을 내밀어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메이지는 마지막 순간에 눈치채고 도망쳤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마일즈는 메이지를 붙잡아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가두었다. 그는 유모에게 그녀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유모는 그에게 로구드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즈는 로구드의 방으로 갔고 들어가자마자 로구드는 그가 한 일을 질책하며 경찰에 자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마일즈는 베개를 가져와 로구드를 질식시켜 죽였다. 오웬과 클레어가 이동한 후 그들은 도착하여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그들은 공룡을 운송하는 차들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이 로구드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인들은 공룡들을 새로운 우리로 옮기고 있었고 오웬과 클레어는 경찰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가고 싶었지만 켄이 나타나 총으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마일스는 오웬과 클레어를 우리에 가두고 그들을 블루를 잡기 위해 이용한 방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밖에 신경 쓰지 않으며 만약 그들이 그의 길을 방해하면 그들을 죽이고 공룡들과 함께 섬에서 불에 타 죽었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매가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메이지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많은 고급 차들이 저택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몰래 나가 그녀의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가 본 것을 경고하고 말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메이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을 느꼈고 그 순간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방에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책을 들고 음식 엘리베이터에 숨었습니다. 마일스는 메이지의 유모와 함께 방에 들어왔고 로구드가 죽었으며 그녀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습니다. 유모는 메이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키웠기 때문에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에 남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마일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이제 메이지의 후견인이라고 말하고 그녀를 저택에서 쫓아냈습니다. 메이지는 음식 엘리베이터에 숨어서 그들 사이의 모든 대화를 들었고 할아버지의 책 속에서 유모와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이지는 어머니와 똑같은 복제 인간이었고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클레어와 오웬으로 돌아오면 클레어는 처음 공룡을 보았을 때와 그들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웬은 그들 옆에 감옥에 스티지 몰로크 종의 공룡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공룡은 약간 멍청하지만 매우 강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웬은 공룡의 멍청함을 이용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공룡은 머리로 벽을 부셨고 오웬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 그 공룡이 그들이 갇혀있던 우리 문을 부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메인 홀로 이동하고 경매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공룡이 100만 달러에 팔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분 안에 마일스의 계좌에는 10억 3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하실에서는 오웬과 클레어가 메이지를 만나게 되었고 메이지는 충격을 받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와 오웬은 메이지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유전자 변형된 공룡 인도랩터가 경매에 올랐습니다. 군너는 인도랩터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며 이것이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이저로 목표를 조준하고 음향 신호를 활성화하여 인도랩터가 어떻게 먹잇감을 공격하는지 시연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시연 후 첫 입찰은 3천만 달러에서 시작되었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헨리는 마일스에게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인도랩터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으며 충성도와 복종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제시된 가격을 보자마자 헨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오웬은 공룡 스티지 몰로크를 메인 홀로 보내서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을 이용해 클레어와 메이지와 함께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오웬은 공룡을 엘리베이터로 보냈고 혼란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경비원들을 죽였습니다. 혼란이 퍼지자 모든 손님들이 도망쳤고 마일스도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켄이 홀에 들어와 마일스를 찾아 나머지 대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켄이 홀에 들어서자 그는 인도랩터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탐욕스러운 켄은 자신의 수집품을 완성하기 위해 인도랩터의 이를 빼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진정제를 공룡에게 쏘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랩터는 전혀 기절하지 않았고 그냥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켄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인도랩터는 그를 공격하여 한 입에 그의 팔을 물어뜯었고 켄을 산채로 먹어치웠습니다. 군너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인도랩터는 그를 쫓았지만 다행히도 군너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인도랩터가 꼬리로 제어 버튼을 쳐서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인도랩터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공격해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메이지와 함께 탈출하려는 클레어와 오웬에게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마일스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막습니다. 마일스는 메이지가 오웬과 클레어와 함께 탈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메이지는 로구드의 손녀가 아니라 어릴 때 죽은 그의 딸의 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인도랩터가 그들 앞에 나타나 마일스의 부하 2명을 낚아챕니다. 그 순간 오웬, 클레어, 그리고 메이지는 그 틈을 타 도망칩니다. 한편 헨리 박사는 실험실에서 최대한 많은 실험 샘플과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블루가 갇혀있는 우리로 가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려 했습니다. 그때 지아는 블루와 함께 우리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헨리가 우리 가까이 오자마자 프랭클린이 뒤에서 그를 공격해 목에 마취제를 주사했고 곧바로 지아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일스의 부하들이 나타나 지아와 프랭클린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지아와 프랭클린은 포기하지 않고 블루의 우리를 열었습니다. 블루는 경비병들을 공격해 그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경비병들과 블루가 싸우는 중에 한 경비병이 실수로 수소 탱크를 쏘아 실험실이 폭발하고 유독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스가 공룡 우리에 도달하면 공룡들이 중독되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웬, 클레어 그리고 메이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인도랩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공룡 뼈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도랩터는 후각이 뛰어나 그들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들 3명은 인도랩터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위층으로 도망쳤습니다. 메이지가 저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도랩터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도랩터는 다시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나무가 클레어의 다리 위로 넘어졌고 인도랩터는 그녀의 다리를 발톱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는 간신히 도망쳤고 인도랩터는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메이지는 다시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자신의 방으로 가서 공포에 질려 담요 아래에 숨었습니다. 오웬은 클레어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서 나무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클레어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며 메이지를 구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인도랩터는 성공적으로 지붕에 도달해 발코니를 통해 메이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랩터는 그녀의 침대에 접근하여 그녀를 먹으려 했지만 오웬이 바로 그 순간 나타나 인도랩터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탄약이 떨어져 그는 괴물과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루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인도랩터를 공격하여 오웬을 구했고 오웬은 메이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인도랩터는 블루보다 강력했고 블루를 쓰러뜨린 후 다시 오웬과 메이지를 추격하며 유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공룡 뼈대 전시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랩터는 유리를 깨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인도랩터가 오웬과 메이지에게 다가가기 직전 클레어가 뒤에서 나타나 인도랩터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인도랩터를 조종하는 레이저 총을 집어들고 오웬을 목표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오웬은 놀라울 정도로 그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고 인도랩터의 공격으로 유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랩터는 지붕을 꽉 잡고 다시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웬에게 있어 끝일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블루가 나타나 인도랩터를 공격해 지붕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행히도 인도랩터는 공룡 뼈대에 날카로운 뿔 위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잠시 후 지아와 프랭클린이 오웬 앞에 나타나 수소가 공룡 격리실로 퍼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룡들이 중독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제어실로 가서 두 가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룡들을 아무 제한 없이 도시로 풀어주는 것과 그들이 우리 안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클레어는 공룡들이 도시에서 혼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메이지는 공룡들이 자신처럼 클론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공룡들을 우리에서 풀어줬습니다. 우리들이 열리자 공룡들은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도중에 마일스를 마주쳤습니다. 마일스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 밑에 숨었습니다. 공룡들은 차 위를 지나가며 그 차를 부셔버렸지만 다행히 마일스는 그 아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공룡들이 떠나자마자 마일스는 차 밑에서 기어나왔지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T-렉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T-렉스는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오웬과 그의 팀은 공룡들을 풀어준 후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밖에서 블루를 보았습니다. 오웬은 이제 블루가 자유로워졌고 다시는 우리 안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공룡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선을 보고 어부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갑자기 모사사우루스가 물에서 한 번에 튀어나와 그들을 공격하고 배를 파괴하여 모든 어부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슬라 누블라 화산이 폭발한 지 4년이 지났고 인간은 여전히 공룡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룡을 연구하던 루이스 박사는 바이오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탈리아 산맥에 공룡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공룡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소녀가 복제되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메이지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고구 라구드가 설립한 옛 공룡 공원의 창립자인 라구드의 딸 샬럿 라구드와 유전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클레어로 이동하는데 그녀는 이제 암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친구는 몇몇 공룡들이 갇혀있는 창고로 가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룡들을 촬영합니다. 그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동물들과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클레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곳을 폐쇄할 때까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공룡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룡의 우리를 트럭에 싣고 프랭클린이 도와주며 그 우리를 트럭에 싣습니다. 이후 그들은 출발하지만 창고 소유자들이 그들을 쫓습니다. 클레어는 공룡 농장으로 도망치려 시도하며 운 좋게도 그 공룡들이 창고 소유자들의 차량을 공격하여 클레어와 그녀의 일행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오웬은 에반 산맥에서 공룡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이탈하자 오웬은 그 뒤를 쫓아 밧줄을 사용해 그 공룡을 멈추려 했고 나무줄기에 밧줄을 묶어 그 공룡을 다시 무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메이지로 돌아가면 그녀는 오웬과 클레어와 함께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고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클레어는 그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로 했고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메이지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는 이 삶을 좋아하지 않았고 모험심이 강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유전자 변형된 복제물이라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넌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오웬이 집에 돌아와 가족과 인사를 나누었고 클레어는 메이지가 다시 도시로 내려갔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메이지를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블루와 그 자손인 베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타는 블루와 유전적으로 동일했습니다. 블루는 베타에게 토끼를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했지만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웬의 가족은 불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그의 상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오웬을 추적하여 그의 집을 찾아냈고 메이지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이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블루도 오웬과 함께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두 어린아이가 그들의 농장에서 닭을 돌보고 있었고 그들은 농장에서 거대한 곤충을 보았습니다. 그 후 곤충떼가 그들 쪽으로 몰려와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헛간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그 공격이 끝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다음 날 엘리라는 여자가 그 농장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곤충떼가 60개 이상의 작물을 공격했음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옆 농장이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농장은 바이오신의 씨앗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바이오신이 이러한 곤충들을 만들어 작물을 파괴하고 그 결과 바이오신 씨앗의 수요를 늘리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엘리는 유타로 가서 그녀의 오랜 친구인 앨런을 만났습니다. 앨런은 그 거대한 곤충을 보고 놀랐습니다. 엘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곤충이 번식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거야. 그녀는 또한 바이오신이 곤충을 만들었다고 의심하며 앨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메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불을 피우고 처음으로 베타 공룡을 봅니다. 메이지는 공룡에게 다가가지만 블루가 나타나자 오웬은 메이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웬은 블루와 교감하며 그를 떠나게 하고 메이지에게 블루를 쫓겠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오웬의 통제에 불만을 품은 메이지는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고 브라이언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무전으로 메이지가 도심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브라이언의 팀은 베타를 포획하고 블루를 산비탈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오웬은 블루의 비명을 들었지만 범죄자들이 베타를 납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지는 다리 위에 있었고 한 무리가 그녀를 납치하려고 둘러쌌습니다. 오웬은 멀리서 메이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집으로 달려가 클레어에게 메이지가 납치되었다고 알립니다. 오웬은 무기를 챙기고 메이지를 납치한 사람들을 추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블루가 나타났고 그의 새끼가 납치된 것에 격분했지만 오웬은 그를 진정시키며 베타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후 오웬과 클레어는 프랭클린과 함께 앉아 메이지를 되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프랭클린은 메이지를 납치한 사람이 브라이언임을 알아내었고 그의 친구들이 브라이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엘리와 앨런은 이탈리아에 있는 바이오신으로 가서 회사 회장의 오른팔인 램지와 만납니다. 램지는 그들을 회사 본사로 데려가 루이스 박사, 회사의 이사와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매우 바빴기 때문에 그는 램지에게 손님들을 장소 투어에 데려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수학자이자 다른 과학 분야 전문가인 이안 박사가 강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이미 엘리와 앨런을 알고 있던 이안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안은 엘리를 따로 데리고 가서 곤충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며 곤충들이 있는 지하 6층으로 가는 열쇠를 줍니다. 동시에 헨리 박사는 곤충들이 빠르게 번식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루이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들이 방출한 모든 곤충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루이스는 자신의 회사에 의심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헨리에게 메이지와 베타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고 루이스는 메이지와 베타의 DNA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유리는 카일라라는 여자를 찾아가고 그녀는 베타 공룡을 운송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 카일라가 메이지를 보았을 때 메이지가 납치되어 잡혀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문제에 휘말리기를 거부한다. 한편 클레어와 오웬은 이탈리아에 도착해 그들의 오래된 친구 베리를 만난다. 이후 오웬과 클레어는 공룡 격투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공룡들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 클레어는 우연히 카일라를 보고 그녀가 미국 출신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카일라에게 메이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카일라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거절하며 만약 도와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브라이언 갱단의 리더 소니아를 소개받고 그녀는 남자들이 임무를 완수한 것을 축하한다. 브라이언의 다음 임무는 인도랩터 공룡을 가둔 우리를 운송하는 것이며 이 공룡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조련사의 명령을 듣고
누구든지 죽이도록 훈련되었다. 브라이언은 임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나타난다. 그러나 브라이언과 소니아는 도망가고 오웬은 메이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브라이언을 쫓는다. 그동안 경찰은 공룡을 운송하는 차량을 뒤집고 브라이언은 오웬과 경찰을 지연시키기 위해 두 마리의 공룡을 풀어 탈출할 시간을 벌게 한다. 그러나 오웬은 공룡에 대한 경험이 있어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브라이언과 싸움을 벌인다. 브라이언은 공룡 격투장으로 떨어지고 두 마리의 공룡이 그의 팔을 좌우에서 물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오웬은 이 기회를 이용해 메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고 브라이언은 메이지를 소니아에게 팔았고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오웬은 소니아를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브라이언을 공룡에게 먹히게 두고 떠난다. 경찰은 여러 방향에서 소니아를 포위하고 소니아는 인도랩터 공룡을 풀어 레이저로 공룡에게 목표를 지정한다. 즉시 경찰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다. 클레어가 나타나 소니아와 싸우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잡고 그녀는 소니아와 싸워 승리한다. 그녀는 메이지를 납치한 사람이 바이오신 회사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 순간 인도랩터 공룡이 클레어에게 나타나고 소니아는 인도랩터에게 클레어를 목표로 지정한다. 클레어는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고 공룡은 고속으로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를 쫓는다. 클레어는 목숨을 걸고 다른 건물로 뛰어들어 안전을 확보한다. 카일라는 클레어가 큰 공룡에 처한 것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클레어는 차 트렁크에 떨어지고 카일라는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베리는 그 공룡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지만 오웬이 나타나 그를 구하려고 한다. 베리는 공룡 앞에 굳건히 서 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둔다. 베리는 총을 소니아에게 겨누고 그녀를 체포한다. 클레어는 오웬에게 전화를 걸어 메이지가 바이오신에 납치되었다고 말한다. 오웬은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고 소니아는 그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에게 레이저를 작동시켜 두 마리의 공룡이 오웬을 쫓기 시작한다. 그동안 다른 공룡은 클레어가 탄 차를 쫓고 있었지만 클레어는 철 파이프를 사용해 그 공룡을 따돌린다. 오웬은 도시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공룡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클레어와 카일라는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도착하고 오웬은 그 후에 도착한다. 클레어는 오웬이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카일라에게 비행기를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공룡 중 하나가 그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타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후 공룡은 미끄러져 오웬의 오토바이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진다. 이제 세 사람은 바이오신 본부로 가는 중이다. 한편 램지는 엘리와 앨런에게 기차에 도착하기 전에 투어를 마칠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동안 헨리 박사는 메이지를 만나 왜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마치는 데 필요한지 설명한다. 그는 블루를 만들 때 도마뱀의 DNA가 필요했으며 도마뱀은 짝 없이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블루와 베타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메이지도 샬럿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헨리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한다. 메이지를 만든 사람은 로구드가 아니라 샬럿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샬럿의 옛날 영상을 보여주며 샬럿이 공룡을 사랑했고 매우 유능한 과학자였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도마뱀의 DNA로 블루를 만든 것처럼 샬럿은 자신의 DNA로 딸을 만들 수 있었다. 메이지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샬럿은 유전적 질환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녀는 치료법을 발견했고 메이지의 DNA를 바꿔 어머니처럼 죽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은 샬럿이 메이지의 몸의 모든 세포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헨리는 메이지의 몸을 연구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나서 자신이 만든 거대한 곤충들의 DNA를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직원으로 변장한 엘리와 앨런으로 돌아가 그들이 벌레를 찾기 위해 연구소에 들어가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작물을 공격한 벌레의 DNA 샘플과 비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이오신이 부패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헨리 박사가 루이스와 대화하는 동안 메이시는 베타의 우리를 열고 기회를 이용해 탈출했으며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보 소리 때문에 벌레들이 엘리와 앨런을 공격했지만 그들이 방에서 나왔을 때 메이시를 마주쳤고 그들은 모두 함께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오웬과 클레어는 회사 본사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프테라노돈이라는 날아다니는 공룡에게 공격을 받아 비행기가 파괴되었고 추락할 뻔했습니다. 클레어의 의자만 낙하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웬은 그녀에게 메이시를 구하고 네 생명을 지켜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을 구했지만 낙하산을 펼쳤을 때 또 다른 프테라노돈이 그녀를 공격해 낙하산을 파괴했습니다. 다행히도 의자에 다른 낙하산이 있어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앨런, 그리고 메이시는 기차역에 도착했고 램지가 그들에게 벌레의 DNA 샘플을 얻기 위해 계속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으며 그가 탈출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클레어는 나무에 매달려 자신을 풀려고 하고 있었고 공룡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공룡은 강력한 발톱으로 사슴을 공격했고 클레어는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기어다니다가 공룡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호수에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룡이 지나간 후 클레어는 호수에서 나와 회사 본사를 향해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파괴된 후 오웬과 카일라는 목숨을 건졌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얼음 연못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걸을 때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물속에 있는 공룡이 얼음 연못으로 다이빙하여 오웬과 카일라 아래를 헤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달렸지만 오웬은 물에 빠졌고 공룡이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일라는 그를 구해냈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함께 도망쳤으며 다리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공룡의 위험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했습니다. 카일라는 장치를 사용해 클레어의 의자 위치를 알아냈고 그곳으로 갔지만 클레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 나타나 죽은 사슴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기가노토사우루스 공룡도 나타나 음식을 두고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는 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루이스에게 와서 앨런과 엘리가 곤충의 DNA 샘플을 훔치는 녹화를 보여주고 그들을 도운 사람이 이안 박사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앨런, 엘리, 그리고 메이지가 타고 있던 기차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제 그 셋은 다른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후 루이스는 이안을 사무실로 불러 너는 앨런과 엘리가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해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안은 람지의 도움으로 차를 훔쳐 앨런과 엘리를 도우러 갑니다. 앨런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만 앞에서 무서운 공룡을 만나 그들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은 도망치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공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닫힌 문에 도착해 열려고 시도합니다. 다행히 이안이 도착해 비밀번호를 맞추려고 하지만 람지가 그들을 도와 문을 엽니다. 이후 클레어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녀는 숲에서 회사로 들어가려 하고 있지만 딜로포사우루스 공룡이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공격하기 직전 오웬과 케일라가 나타나 마지막 순간에 그 공룡을 죽입니다. 실험실에서 루이스는 직원들에게 모든 곤충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정부가 루이스가 이 곤충들을 만든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모든 곤충을 태우고 곤충들은 미쳐서 실험실 천장을 부수고 숲으로 날아갑니다. 불타는 곤충들이 숲으로 떨어지면서 공룡들에게 떨어지고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웬은 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 불타는 곤충들이 차 위로 떨어져 차가 전복되지만 모두 무사히 다치지 않고 나옵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팀에 합류하고 메이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껴안습니다. 그러나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나타나고 팀은 즉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안은 도망치지 않고 차에 숨어 있습니다. 팀은 탈출에 실패하고 공룡에게 포위당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불타는 곤충을 잡아 공룡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앨런은 불타는 곤충을 공룡의 입속으로 던지고 팀과 함께 신속히 회사를 향해 탈출합니다.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포기하지 않고 유리창을 부수고 그들을 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클레어가 공룡의 눈을 전기로 공격해 공룡은 물러가 떠납니다. 이제 팀은 탈출할 비행기를 원하고 람지가 그들을 도우러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웬은 블루의 아들인 베타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블루에게 베타를 살아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웬은 비행기까지 10분밖에 없습니다. 앨런과 메이지는 오웬과 합류해 베타를 교란시켜 오웬이 베타에게 마취제를 쏘아 기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숲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루이스는 회사를 떠나 기차를 타고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전원이 나갑니다. 루이스는 기차에서 내려 터널을 걸어가지만 딜로포사우루스 공룡들이 나타나 그를 쫓습니다. 루이스는 기차로 돌아가지만 기차 안에 공룡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공룡들은 루이스를 집어삼켜 그의 생명을 끝냅니다. 오웬은 팀으로 돌아오고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헨리 박사가 그들에게 와서 자신이 메이시의 DNA를 검사해 자신의 실수를 수정하고 곤충의 DNA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팀은 동의하고 헨리는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케일라는 비행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하기 전에
그들은 앞에 있는 가장 큰 두 마리의 포식 공룡을 보게 되고 그 두 마리는 누가 더 강한지 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팀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몇 분 만에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세 번째 공룡인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나타나 기가노토사우루스를 공격합니다. 티렉스는 죽은 척하다가 갑자기 다시 일어나 테리지노사우루스와 함께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물리칩니다. 다음날 아침 기자들이 도착해 바이오신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엘리와 앨런은 오랜 이별 후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오웬과 클레어는 메이 씨를 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녀를 그들의 딸처럼 여깁니다. 헨리 박사는 곤충의 DNA를 변경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뻔한 환경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은 바이오신이 소유한 숲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선언하여 공룡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웬은 베타를 블루에게 돌려주고 약속을 지킵니다. 블루는 그에게 감사하고 작별을 고하며 세 번째로 혼자 살기로 결심합니다. 오웬, 클레어, 그리고 메이 씨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갑니다.